안녕 차카롱!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고 나와 본 거는요, 바로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험인데, 보험 제도가 올해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누가 안 박아주나, 용돈벌이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갖고 계셨던 분들, 이제는 꿈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개선된 상황을 보기 전에 자동차 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의무보험입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죠. 대인배상원,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종합보험인데, 대인배상 2, 대물배상,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그리고 기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된 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통 용돈벌이 좀 쏠쏠하게 했다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이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모두 다 상대방 보험사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면, 지금은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되는 제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만약에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건 없겠지만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 대인배상 원에도 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른데요. 12급은 120만 원, 13급은 80만 원, 14급은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14급으로 판정이 됐었을 때, 만약에 내가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더라도 50만 원만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해주고 나머지 50만 원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상 환자의 급 12급부터 14급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적은 14급은요, 손발가락 관절 염자 혹은 팔다리에 있는 단순 타박상 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13급은 흉부 타박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급, 바로 허리, 즉 척추 염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운전을 하다가 7대3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봅시다. 7은 14급 경상으로 진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고, 3은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개선 전의 경우에는 비율과 무관하게 이제 3이 전액을 모두 다 100만 원을 보험 처리 지불을 해줬어야 됐는데, 개선이 되고 난 후기 때문에 개선 후 3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1 보장 한도인 5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그 50만 원 중에서 7 과실만큼인 70%인 35만 원을 7이 직접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즉 이제 더 이상 나일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제 과실에 따라서 내가 내는 비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놓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접촉사고 나면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 아니면 클락션에 머리 박고 계신 분들 분명 계셨죠?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자, 경상 환자 중에서도 이제 장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타박상인 경우에도 화상을 조금 입었다라던가 조금 더 오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진단서 제출 의무가 생겼는데요. 바로 두 번째 변경된 제도,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됐습니다. 난 엄청 경상인데도 다 지불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4주 기본이 지난 후부터 더 필요한 진료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주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지만 연장해서 진료비가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되는데요. 경상 환자 중 4주가 초과하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서 상에 있는 기간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주의 타박상이라고 적혀있는데 6주 이상 한다던가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진단서 상에 있는 그 날짜까지만 인정이 가능한 거죠. 그럼 진단서는 언제 제출을 해야 할까요? 진단서 제출 시점부터 이 진료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고 진단 후 진단서를 바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진료받느라 깜빡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4주 이내에 해주셔야 되는데요. 4주 기간이 경과되고 난 후에 제출하게 되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사고 난 시점부터 4주 이내에 진단을 받았는데 사고일보다 조금 더 후에 받았다면 약간의 기간 차이가 있죠. 그 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험 제도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일용도 없어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보험료가 조금 더 덜 오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생기긴 했지만요.
자, 오늘은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 혹시 다른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토대로 자료와 함께 팩트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셔야지만 따끈따끈한 차카롱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